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B조 조별 예선 경기 스페인 vs 스웨덴 분석입니다. 스페인은 승점 16점으로 1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승점 15점으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으려면 스페인 vs 스웨덴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라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패배해도 2위라는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별 예선 1위는 월드컵 무대에 직행하지만 2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스웨덴은 월드컵 진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피파 랭킹은 7위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피파 랭킹은 17위입니다. 스페인과 스웨덴의 맞대결 전적은 3승 2무 1패로 스페인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인이 기록한 한 번의 패배는 2021년 9월 2일 월드컵 예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스페인은 홈에서 스웨덴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메시의 10번을 이어받은 안수 파티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 예레미 피노 선수 또한 부상으로 다가오는 경기에서 뛰지 못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의 부상자는 켄 세마 한 명뿐입니다. 스페인의 최근 6경기 성적은 4승 2패입니다.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에게 1-2 패배, 월드컵 예선에서 스웨덴에게 2-1 패배가 전부입니다. 스웨덴의 최근 6경기 성적은 4승 2패입니다. 그리스 원정에서 2-1 패배, 조지아 원정에서 2-0 패입니다. 특히 스웨덴이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조지아를 상대로 2-0으로 패배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스웨덴은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100% 전력을 그대로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완패를 했습니다. 조지아와의 경기만 놓고 본다면 다가오는 스페인 원정에서도 좋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안겨줄 정도입니다. 최근 스페인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2020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네이션스 리그 토너먼트에서는 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팀들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와의 경기에서도 1-0으로 승리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전급 전력들이 모두 출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라울 데 토마스와 이니고 마르티네즈, 호세 가야와 같은 로테이션 자원들이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자원인 이니고 마르티네즈는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으며 호세 가야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페인의 주전급 레벨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였습니다. 스페인의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 스페인 vs 스웨덴 경기의 승자는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이 아닌 스웨덴이었습니다. 스페인은 9월 스웨덴 원정 경기에서 1-2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의 스페인 스쿼드와 스웨덴에게 패배했을 때의 스쿼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스웨덴에게 패배를 한다면 1위 자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과거에 비해 선수단의 이름값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실한 주전 공격수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페란 토레스와 오야르사발과 같은 선수들이 왕성한 활동량과 헌신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날카로운 돌파와 과감한 슈팅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일선으로 공을 운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은 미드필더 라인이 가장 강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수비진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매우 탄탄합니다. 홈에서의 실점률은 0.7로 많아야 한 골을 허락하는 수준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팀의 핵심 수비수인 에릭 가르시아, 기대할 수 있는 안수 파티가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또한 유럽의 강호입니다. 이번 유로에서는 16강, 지난 월드컵에서는 8강까지 진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며 조 2위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조지아에게 0-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스페인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스페인 vs 스웨덴 경기에서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팀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은 조지아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 스페인의 골문을 위협하기는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브라히모비치와 알렉산더 이삭 그리고 포르스베르, 쿨루세부스키와 같은 공격 자원들은 스페인의 수비진을 충분히 위협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수비수인 빅토르 린델로프가 스웨덴의 뒷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스웨덴은 스페인 스쿼드에 비하여 기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스웨덴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가치는 스페인의 30% 수준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량 차이로 경기의 차이를 만들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 전술을 통하여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공격 전술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강한 팀과 맞붙을 때는 주전 공격수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만큼 강팀과 상대할 때 공격 전술이 더욱 단조롭고 직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직전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2-1 승리한 기억을 갖고 스페인 vs 스웨덴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점유율 75%, 슈팅수 12개를 가져가면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스웨덴이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력을 갖고 스페인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스웨덴이 품어야 하는 기억은 1차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2-1 승리한 것보다 스페인의 압도적인 공격들을 수비한 기억입니다. 스웨덴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수비에만 집중하기보다 언제든지 상대의 골문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탄탄한 스페인의 뒷공간을 노리기에는 스웨덴의 공격은 다소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스페인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다가오는 스페인 vs 스웨덴 경기에서 스페인은 스웨덴의 빠른 기동성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웨덴은 스페인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비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